시간이 좀 되면 독해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오늘 문법을 조금 많이 할게요. 이렇게 문법 많이 하고, 저기 좀 줄일게요. 독해는. 자, 가보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냐? 오른쪽 면에다가 먼저 자, 써보세요. 쓸 수 있는 만큼, 적을 수 있는 만큼 써보세요. 쓰고 나서 시작합시다. 적어. 우리 항상 했던 거 있잖아요. 문법 새롭게 설명할 때 항상 했던 거 있잖아. 못 쓰면 못 쓰는 철자대로 맞는 걸로. 넌 모르면 안 되지, 새끼야. 많이 했는데, 어? 잘 썼죠? 더 써야지, 임마. 더 써요? 응, 그것도 훨씬 더 많지. 쓸 수 있는 만큼 쭉 써야지. 그치. 맞아? 좀 더 써봐. 더 있잖아. 너무 조금 아니냐? 뭘 좋아해서 모르겠어. 아니, 다 써, 그냥. 오늘 배웠던 거. 그냥 다 써. 전부 다. 그냥. 쓸 수 있는 만큼 다 써. 시험 봐야겠다, 이거. 시험 봐서 때려야겠다. 이게 많이 맞다 보면 공부하게 되게 돼. 원래 너 맞아본 적 있니? 네. 누구한테? 어? 누구한테라는 너가. 아, 모두에게? 그치. 좀 때리고 싶게 생겼어. 에틱 좋은 사람이 있다고. 응? 아니에요. 많아. 되게 많아. 살짝 귀엽긴 하지. 궁금한 건데, 어디가 귀여운 거야? 정확히 좀 말해줄래? 생긴 거 딱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딱 내가 어딜 봐야 돼? 얼굴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 얼굴 딱 보면, 팍 하고 오잖아. 내가 원호 얼굴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아! 살인자의 마음을 알겠다. 이래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구나. 아, 사람은 이래서 죽이는 거다. 그 생각이 드는데? 아이, 저 얼굴 딱 보면 그런 생각보다는 아, 너무 귀엽구나. 이런 애는 어떻게 했지? 뒤통수인데 가리고 싶어. 그치? 말하다 자기를 걸리고. 괜찮아. 참아.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자, 볼게요. 가볼게. 색깔 있는 펜으로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적은 것들이 없으니까 빨간색은 적지 마시고, 이거를 왜 적으라고 하는지, 이거를 왜 머릿속에 담으라고 하는지, 설명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지금 쓴 거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거 농담처럼 말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강제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거 왜냐면 강제성이 없으면 안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일요일에 단어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이거 볼게요. 시험 볼게. 시험 어떻게 볼 거냐면 그냥 A4 용지를 그냥 드릴 거예요. 거기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모범 답안 같은 거 보내주시면 안 돼요? 필기하세요. 필기하시면 돼요. 아니, A4 용지를 이렇게 빈 종이 드릴 거예요. 빈 종에다 그냥 쓰시면 돼요. 오케이? 빈칸 채우는 형태로 보지 않고. 대신에 해서 맞는 걸로 합시다. 네. 어때? 왜냐면 이거 한 번은 외워야 돼. 외우지 않고 할 수는 없어요.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 그치? 알겠죠? 일요일에 아프면 안 돼. 너 지금 표정이, 난 일요일에 아플 거야 라고 하는 굳은 다짐이 엿보이는데. 계획 좀 세워야겠어요. 아프지 마. 알겠지? 말했다. 너 일요일에 아프지 마.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너 코로나 막 흡입하고 막 그러지 마. 봅시다. 외우세요. 알겠지? 왜 외워야 되는지도 말해줄게. 일단, 문법. 기현아, 문법이 뭐라 그랬죠? 문장을 만드는 건 그렇지.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문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 좀만 더, 그 기한 좀만 더. 문장이 뭐다? 주어 동사. 문장이란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하면 그걸 문장이다라고 불러요. 동사의 의미를 완성한다. 동사 의미. 동사의 왼쪽엔 누가 나온다? 동사의 왼쪽에는 주어가 나와요.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것이 가장 기본 구조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조금만 더 할게. 동사를 봤을 때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동사의 종류. 어떻게 두 가지야? 기현이가 다 하면 되지. 비동사. 그렇지. 비동사라는 것이 있고 일반 동사. 일반 동사가 있죠. 좋아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뭔 차이야? 혼자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혼자 앞으로 나갈 수 없고. 그죠. 그러니까 혼자서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 비동사는 자기 혼자서 할 수 있고요. 일반 동사는 자기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뭘 하고 뭘 못한다라는 것은 못한다는 거냐면 얘가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드는 문법적인 역할들을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가, 자기 혼자서 할 수 없는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잠깐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he is a boy, is he a boy, he is not a boy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서 앞으로 튀어나가든지 아니면 not을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은 she loves me 라고 썼을 때 loves she me?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she loves not me 이렇게 쓰지도 않고요. 그죠? 그럼 잠깐만, 형준아, 이게 일반 동사 혼자서 해결 못하잖아. 혼자서 해결 못하니까 얘를 도와줘야 돼. 누가? 동사를 도와주는 아이가 있는 거지. 그게 누구야? 그게 조동사예요. 동사를 도와주는 게 조동사예요. 자, 봐봐.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 전혀 사용되지 않는 아주 쌀데기 없는 걸 하고 있냐? 아니야. 왜?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되는 보기가 뭐냐? 우리는 어떤 보기를 만나요? 야, 너 여기다가 비동사를 쓸 거니 아니면 조동사를 쓸 거니 라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고요. are를 쓸 거냐, do를 쓸 거냐, is 쓸 거냐, does 쓸 거냐를 실제로 물어본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 이 구분을 알고 있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말했잖아.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해야 돼요. 이 문제풀이를 이해하려면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지. 아, 동사의 종류가 저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필요 부분은 암기하시라. 오케이? 좀만 더 하죠. 나 딴 생각하다가 죽을 수 있어. 알겠지? 진심이야. 알겠지? 진짜다. 나 여기서 걸어간 걸음수대로 때릴 거야. 진짜야. 기다려. 자, 동사의 종류가 형준 또 두 가지가 있지. 어떻게 두 가지야? 자동사. 그렇죠. 자타동사. 얘 중요해요. 자타동사 중요합니다. 자동사랑 타동사랑 뭔 차이야? 목적으로. 그죠. 목적어를 쓸 거니 안 쓸 거니 이렇게 했었죠. 태준아, 동사의 종류가 하나 더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야 돼. 한 번은 외우세요. 한 번은 외워라잉. 어떤 거? 완전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불완전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불완전 동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다 뭘 쓴다? 보어라고 하는 것을 써준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됐죠? 이게 동사의 종류예요. 그래서 중간 정리했었죠. 중간 정리 어떻게 했었냐면, 그래서 결국에 중간 정리, 동사라는 녀석의 특징은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있다? 행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동사는 그 왼쪽에 행위자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동사의 뒤쪽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 플러스 알파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어 또는 보어 또는 부사가 되는 거죠. 이게 동사라는 녀석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됐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 써먹는 거야. 됐죠? 조금만 더 가볼게. 좀 더 가보면 동사를 봤을 때 동사를 봤을 때 동사가 담당하고 있는 문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세 가지야? 그렇죠. 수가 있었고요. 태가 있었고요. 시제가 있었어요. 물론 이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다? 시제가 제일 중요하다. 시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린 그걸 진짜 동사다라고 했었고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린 그것을 준동사다, 가짜 동사다라고 불렀어요. 됐죠? 자, 잘 생각해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완이야, 혹시 이거 기억나? 내가 문법 문제 풀 때 동사와 관련되는 보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동사인지. 그렇지. 그게 여기잖아요. 그 이거잖아.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잖아. 오케이? 내가 알려준 방식에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암기할 걸 하지 않으면서 이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이상한 거야고. 아시겠죠? 내가 항상 말했잖아. 동사가 나오면 진짜 동사니 가짜 동사니 이거 하라 그랬잖아. 그게 이거잖아. 시제를 가진 진짜 동사니 시제를 갖지 않은 가짜 동사니 이거 찾으라는 거였잖아요. 아니 하나만 더 해볼게. 동사를 찾아보니까 동사를 보니 1단계에서 얘가 진짜 동사냐 아니면 가짜 동사냐 이렇게 돼 있잖아. 진짜 동사인지 가짜 동사인지. 근데 진짜 동사야. 난 진짜 동사라는 판단을 했어. 그러면 진짜 동사가 되면 뭐 하라 그랬어요? 수태시제. 그래, 그게 이거잖아. 수태시제. 이해됩니까?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문제 풀이 방법이라고 알려줬던 것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된다고. 다시. 그러면 수와 태를 봤을 때 완이야,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수형을 쓸지 복수형을 쓸지를 어떻게 결정해? 동사를 단수 쓸지 복수 쓸지 어떻게 결정해요? 동사에 S가 그러니까 S를 붙일 건지 안 붙일 건지를 어떻게 결정하냐고. 그 주어를. 그래, 주어 보면 되죠. 주어 보면 되죠. 태라고 하는 것은 능동과 수동이 있죠. 내가 능동을 쓸지 수동을 쓸지를 어떻게 결정해요? 주어에. 그렇지, 주어를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 주어 자리에 행위자가 나와 있느냐, 그 주어 자리에 대상물이 나와 있냐, 그 차이라 그랬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수와 태, 이 수와 태라고 하는 것은 뭐다? 주어 찾기다. 주어 찾기다. 맞습니까? 그 주어를 찾으시면 돼요. 그 주어가 누구냐, 단수냐 복수냐, 행위자냐 대상이냐,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라고 그랬죠. 시제라고 하는 것은, 시제는 사실 종류가 두 가지였죠. 점, 선, 단순 시제, 완료 시제. 그것을 어떻게 결정한다?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보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었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건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런데 잠깐만. 진짜 동사의 이야기, 진짜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으니까 가짜 동사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재현아, 준동사가 뭐예요? 준동사가 뭐예요? 준동사. 가짜 가짜 동사죠. 가짜 동사가 뭐예요? 준동사죠. 준동사 뭐라고요? 가짜 동사라고요. 가짜 동사 뭐라고? 준동사를 말하는 거죠. 죽을래? 밤새 할 거야? 준동사가 뭡니까? 준동사? 시제가 시제가 없는 동사. 아니에요. 이렇게 합시다.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인데 동사가 아닌 거죠. 동사이긴 한데 동사가 아닌 거예요. 뭔 소리야. 뭔 소리냐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는 동사예요. 원재료가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어요. 그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동사의 성질이요. 그 왼쪽에 행위자가 나와야 된다. 뒤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동사의 성질이에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동사의 역할은 할 수 없는 것. 그게 준동사예요. 동사의 역할을 못 한다고요. 그럼 동사의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은 동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시제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말을 동사의 역할을 못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제는 없으니까요. 준동사라서. 그럼 잠깐 우린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동사의 역할을 못 한다고? 그럼 왜 쓰는데? 동사의 역할 말고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동사 역할 말고 다른 역할. 재현, 그러면 동사의 역할 말고 다른 역할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죠. 어떻게? 저런 썩을. 준동사는 이런 거죠. 동사의 역할 말고 다른 역할. 세 개. 뭐? 영영. 그렇지. 준동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동사를, 이 동사,
명사라고 하는 것을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로 바꿔 쓴 거죠. 동사를 명형부로 바꿔 쓴 것, 그것이 준동사예요. 무슨 소리냐? 이런 거죠. 내가 원래 여기다가 명사를 쓰고, 여기다가 주어 자리에다가 명사를 쓰고 싶었다고요. 원래는 명사를 쓰고 싶었어. 근데 명사를 쓰고 싶었는데 이 명사 자리에 동사가 나와버린 거야. 한 동사를 명사 자리에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또 여기 명사가 나와서 이 명사를 수식해주고 싶어요. 언어, 명사 수식을 누가 해? 형용사가 하죠. 여기다가 내가 형용사를 쓰고 싶었다고요. 근데 원래는 형용사를 쓰고 싶었는데 이 형용사 자리에 동사가 튀어나왔다고요. 그럼 동사를 뭐로 바꿔라? 형용사로 바꿔준다고요. 근데 또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애가 있을 수 있겠죠. 원어, 형용사 수식 누가 해? 부사가 해요. 여기다가 부사를 쓰고 싶었다고. 근데 그 부사 자리에 동사가 튀어나온 거라고. 그럼 동사를 부사로 바꾼 거다. 이런 걸 준동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됐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동사를 명형부로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그때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녀석이 있죠. 그게 누구야? 이런 쓱을 이제 뭐? 어이씨고 원어 뭐? 저요? 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부정사죠.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되죠.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이 뭐 부정사의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 나는 그 재구성만 하고 있을 뿐이고. 그럼 다시 그럼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것에서 부정사도 있지만 동사를 명사로 바꿔 쓰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동명사예요. 그걸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하나 더. 그럼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 썼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분사인 거죠. 분사는 결국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요. 또 동사를 부사로 바꿔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분사 구문인 거죠.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부사로 바꿔 쓴 녀석이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얘네들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봐봐. 잠깐만. 여기 잠깐 설명 잠깐만 들으세요. 여기 봐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이거를 왜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냐? 머릿속에 왜 이게 있어야 되냐? 문법 문제를 풀다가 시우야 정신 차리고 해봐. 집중해. 잘 봐봐. 너희가 문법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보기가 이거야. 여기 밑줄이 쳐져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동사원형의 ing를 보면서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문제를 풀면 틀려요. 무조건 틀리는 건 아니고 틀릴 확률이 높아져요. 오케이?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왜? 봐봐. 얘가 결국에는 동사랑 관련되는 복이인 거잖아요. 동사 원형에도 ing 붙였으니까 어쨌거나 동사랑 관련되잖아. 맞니? 그러면 동사랑 관련되니까 아까 원희가 말했던 것처럼 원이 된다. 원인 누구야? 동사랑 관련되는 복이니까 첫 번째 얘가 진짜 동사인지 아니면 가짜 동사인지를 따졌어야죠. 알고 보니까 진짜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ing를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원래는 was가 나올 텐데 거기다 being 써놓고 마저 틀려? 이렇게 물어본 것일 수 있죠. 원래는 it를 써야 되는데 eating 써놓고 마저 틀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먼저 따져주는 거라고. 그래서 먼저 단계적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기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 됐습니까? 근데 봤더니 진짜 동사가 아니라 가짜 동사야. 아까 진짜 동사는 했잖아. 진짜 동사에서 뭐 하라고? 수태 시제를 따지라고. 근데 여기는 이제 가짜 동사야. 가짜 동사로 내려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준동사를 가지고 어떤 걸 따져야 되냐라고 하면 이걸 따져야죠. 얘가 명사인지 아니면 형용사인지를 따지면 되죠.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ing라고 하는 게 여기 있잖아. 동명사도 있고요. 분사도 있잖아. 그럼 얘가 명사로 쓰였는지 아니면 형용사로 쓰였는지를 찾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이 안에서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태준 이해돼? 지금 이 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명사 자리야. 그럼 동명사가 맞죠. 맞는 표현인 거야. 근데 명사 자리가 아니야. 그럼 분사, 이게 형용사잖아. 형용사는 뭐다? 얘는 분사가 돼버리죠. 근데 분사는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분사는 뭐 해라? 무조건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지셔라.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고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준동사는 동사를 명형부로 바꾼 거야. 그러면 얘가 내가 보고 있는 그 이 ing는 명사 또는 형용사겠네. 그럼 명사로 쓰였나 형용사로 쓰였나 이 계산을 해보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이 순서를 이해하고 싶으면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이해가 된다고. 재료가 있어야 이해가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준동사 여기까지인데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한 가지만 추가해서 사실은 준동사는 종류가 지금 말한 것처럼 세 가지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었지. 어떤 게 있었냐면 윤우야. 부정사랑 동명사랑 분사 이 세 가지를 준동사로 불렀잖아. 여기까지는 됐죠. 오케이? 그런데 이 세 가지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법이 있었죠. 그게 뭐죠? 얘도 문제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뭐냐? 동사의 성질이겠죠. 동사의 성질. 그 동사의 성질의 첫 번째가 뭡니까? 행위자, 주어잖아요. 그러니 첫 번째 의미상 주어요. 우리 가짜 동사의 행위자를 의미상 주어라 불러요. 두 번째로는 태. 준동사도 태를 따질 수 있다. 이렇게 했었죠. 준동사도 태를 따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세 번째로는 시제. 준동사에서도 시제를 따집니다. 일치냐 불일치냐 더 옛날 얘기냐. 옛날 얘기는 have pp 쓰기로 했죠. 잠깐 영어에서 have pp를 쓰면 다 옛날 얘기죠. 잠시 후에 또 나올 겁니다. 영어에서는 have pp를 쓰면 다 옛날 얘기가 돼요. 이전 사건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부정형. not을 어디에다가 붙일 거냐 이런 걸 풀어야 된다고요. 다시 한 번은 암기합시다. 한 번은 외웁시다. 한 번은. 자, 그런 다음에 조금만 더 갈게. 조금만 더 나가보면 여기서 주어랑 동사를 반드시 쓴다 그랬잖아. 그죠? 주어 동사 반드시 쓰는 건데 시우야 주어 동사는 반드시 써야 되죠. 그죠? 몇 번씩 써야 돼요? 이건 약속이에요. 주어 동사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한 번만 써야 돼요. 이건 약속. 주어 동사 한 번만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주어 동사를 한 번 썼어. 근데 내가 이 뒤에다가 어떤 말을 덧붙이고 싶다고요. 이렇게 덧붙이고 싶다고. 시우 여기서 이렇게 덧붙여주는 말, 이 덧붙여주는 말을 우리 뭐라고 하죠? 덧붙여주는 말을 연결어라고 불렀었죠. 얘가 연결어입니다. 이렇게. 시우 다시. 연결어의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떻게? 한 번은 외우자. 꼭. 전치사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접속사 라는 것이 있어요. 전치사와 접속사.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뭘 쓴다? 전치사 뒤에는 구라는 형태를 써요. 주어 동사 안 쓰는 겁니다. 접사 뒤에는 뭘 씁니까? 절을 써요. 주어 동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오죠. 여기서 이 공식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공식. 어떤 거? 영어의 한 문장 속에 주어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 이렇게요. 영어의 한 문장 속에 주어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건 잊으시면 안 된다. 됐죠? 기억하세요? 그런데 진우, 접속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두 가지야?
등위접속사라는 것이 있고요. 종속 접속사가 있었죠. 종속 접사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그리고 부사절. 이렇게 명령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형용사절, 이 형용사절, 주어 동사를 갖춘 상태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 이게 관계사예요. 이걸 관계사라 불러요. 그리고 그 관계사의 종류가 두 가지인 거죠.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문제로 냈던 거예요. 빠진 명사가 있니? 빠진 명사가 없니? 이렇게.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이야기들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했던 게 지난 시간에 시제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됐습니까? 봐봐. 이런 게 있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 요 정도가 되면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 내가 생각하는 고2 정도 되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공포에 질려서, 겁먹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 방법이 제일 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래서 자꾸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알아야 돼. 근데 절대로 이게, 나도 그랬어요.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때 그랬는데 굉장히 건방진 애였거든, 나도. 뭐 하면 맨날 개기고 싸우고 약간 이렇게 별로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그지 같은 아이였었는데 예의를 갖춰라 그런 건 됐어요. 근데 다만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라고.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앉아가지고 나 저 들어봤는데, 그렇게 하면 공부는 끝이에요. 공부는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끝이에요. 들어봤다고? 전교 꼴등도 들어봤어요.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 얘기 중에서 새로운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너희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내가 몇 번이나 설명했던 거고 수없이 반복했던 이야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지금 아까 써보세요 하고 돌아다녔을 때 제대로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좀 많이 쓰는 사람이고 적게 쓰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럼 뭐냐면 지금 이게 현실인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인 거예요. 쓰다 보니까 그런 거 쓰는 거였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원래는 쓸 줄 알았는데 그거 쓰는지 몰랐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어디다 쓰는지 몰라. 그게 가진 거예요? 갖지 못한 거지. 외우시라. 한 번은 암기합시다. 한 번은 암기하시고 한 번은 정확하게 인지해 두세요. 이 정도는 필요해요. 오케이? 그나마 지금 방학이니까 지금 시간대에, 지금 시기에 암기할 수 있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셔라. 알겠죠?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일요일에 요거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시험을 볼게요. 됐죠?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오케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그대로 쓰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법 문제 풀 때 거의 다 이 안에서 해결해요. 내가 설명하는 방식 다 이런 거고. 알겠죠? 이 안에서 해결할 거니까 외우시는데 부디 제발 이거 그냥 눈으로 보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그래머 저 한 단어 써놓으시고 전부 다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외우세요. 반드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일로 오세요. 어떤 얘기 할 거냐? 오늘 할 이야기는 뭐냐? 이 중에서 오늘 할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여기에요. 조동사. 조동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오늘 조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일요일에 조동사랑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가볼게요. 뭔 얘기 할 거냐? 오늘은 조동사. 조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윤우야, 조동사라는 게 있잖아요? 조동사의 특징이 뭐죠? 맞아요. 동사를 도와주죠. 동사에 뭘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동사가 뭐 하는데 도와주는 거야? 의문문이나 부정.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조동사의 첫 번째 특징은요, 문법적인 역할을 지가 알아서 해요. 그 문법적인 역할에 속하는 것이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 때 또 어떤 것도 있어요? 도치. 도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도치라는 것을 할 때에도 조동사가 사용될 수 있죠. 이렇게. 두 번째, 윤호야, 두 번째는 뭔 특징이 있어요? 조동사? 이런 거 있잖아. 세상에 뭔가 도움을 줬으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겠어요. 이렇게? 도움을 줬잖아. 그럼 도움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대가로 뭘 받을까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걸 가져가면 되겠죠. 그게 뭐예요? 시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동사 뒤에다가는 동사의 원형을 쓰게 돼요. 왜? 시제를 가져갔으니까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조동사가 시제를 가져갔으니까. 그럼 잠깐만, 이렇게 도움을 주는 녀석이, 도움을 주고받는 녀석이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 개가 나올 필요는 없죠. 그래서 조동사는 한 문장에 하나만 쓰는 거예요. 조동사는 한 번 쓰는 겁니다. 됐죠? 이게 기본적으로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됐죠? 그럼 잠깐만 또 한 번 더 가볼게. 재현아,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조동사 들어봤죠? 그지? 조동사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조동사를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치? 대부분 저렇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조동사를 봤을 때 중학교 때 너희가 배웠던 조동사는 그냥 must, can, may 이렇게만 배웠을 거거든요. 근데 조동사는 두 가지로 가분이 가능합니다. 완이 어떻게 두 가지야? 의미가 있는 거. 그렇지. 의미가 있는 조동사가 있고요. 의미가 없는 것이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 의미가 있는 거 이렇게 나눠져요. 완이 다시. 그럼 의미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조동사가 누구예요? 그게 두예요. 두라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의미가 없죠. 문법적인 역할만 해요. 완이야, 좀만 다시. 두랑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녀석이 하나 더 있죠. 누구요? 두랑 똑같아요. 의문문을 만들 때 앞으로 튀어나가고 부정문 만들 때 낫을 붙이고 두로 물어본 두로 대답하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로 물어본 얘로 대답해야 돼요. 아니, 코끼리를 본 적 있니? 네. 그렇지. have죠. have라는 단어가 조동사 두랑 움직임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Have you ever seen an elephant? 대답할 때 yes, I have. No, I haven't. 이렇게 대답해요.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 때 have가 사용되죠. 시제를 나타낼 때도 have가 사용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have가 조동사 두랑 움직임이 똑같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없는 조동사를 뭐라고 하냐? 얘를 모달 벌브라고 해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쓴 거야. 잘난 척 하려고. 그렇죠? 의미가 없는 조동사. 그럼 의미가 있는 조동사는 뭐라고 하냐? 얘는 auxiliary verb라고 해요. auxiliary가 뭐냐면, 얘가 뭐냐면 부가적인, 추가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추가적인 의미가 덧붙여지는 조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되게 많죠. must, can, may, will도 있고요. should도 있고요. 종류는 되게 많아요. 이렇게 쭉쭉쭉 가시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조동사를 분류해봤으니 순서대로 첫 번째 뭐부터 얘기할까요? 바로 두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재, 두라는 녀석이 영어에서 사용되는 게 뭐뭐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두는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얘는 그냥 동사로 사용될 수 있죠. 그냥 동사가 있어요. 동사. 동사는 뭐뭐 하다. 최선을 다한다. Do one's best. 이렇게 말했죠. 우지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응? 좋아요. 동사를 강조할 수 있죠. 동사를 강조할 때 do를 씁니다. 그보다 더 쉬운 것도 있죠. 그 조동사. 이게 그러니까 동사잖아요. 이 동사를 부정할 수 있잖아요.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조동사. 그러니까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드는 그 조동사 do도 있죠. Okay? He
didn't do his best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됐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do. 그치? 뭐? do. 실제로는 문제는 얘가 나와요. 다른 것보다 뭐냐? 대동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명사를 대신해주면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동사를 대신하면 대동사라고 하죠.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얘인 거예요. 뭐? 이거요. 이렇게. 비동사를 쓸 것이냐, 조동사를 쓸 것이냐, 이렇게 보기가 나왔을 때 내가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이거 문제 푸는 요령 뭡니까? 이 문제 푸는 요령은 이렇게 하라 그랬죠. 누구를 대신해 준 거니? 이렇게 풀면 된다 그랬죠. 대동사를 말하는 거죠. 누구를 대신했냐. 예문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원호야 정신 차려. 집중해. 집중해. 봐. 지금 1시간이 안 됐어요. 이걸 못 견디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120분은 견뎌야 된다고. 지금 이 정도로 집중을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스스로 알잖아.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내가 흐트러진다는 걸. 그치? 그때 딱 생각하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냥 계속 그걸 이겨내야지. 그래야지 시간이 늘지. 봐봐.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가 달렸어요. He ran as fast as she was did. 이렇게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달리기를 했잖아요. 그녀도 뭐 했겠어요? 그녀도 그렇게 했죠. 그럼 얘 누굴 대신해 주는 거예요? ran이라는 일반 동사를 대신해 주는 거죠. 아까 했잖아요. 동사의 종류가 비동사, 일반 동사가 있다고요. 오케이? 비동사였다면 지가 알아서 했겠죠. 일반 동사니까 지가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뭘 써야 돼? did를 쓴다고요. 됐습니까? 예문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He is as which as she is does. 이렇게. 태준 뭘 써야겠어요? is 쓸 거야? does 쓸 거야? 태준 봐봐. 그 사람이 달렸죠. 오케이? 그녀도 뭐 했어요? 달렸죠. 달리다 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대신해 준 거죠. 그래서 did를 쓴 거야. 맞니? 그 사람이 부유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녀도 부유해야겠죠. 같은 내용끼리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긴 뭐예요? 비동사잖아. 그러니까 뭘 써야 돼? 아까 말했잖아요. 비동사는 지가 알아서 한다고요. 지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제 출제하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보기가 이렇게 나오잖아. 비동사를 쓸 거니 조동사를 쓸 거니. 아시겠죠? 그러니 기억하시라. 됐죠? 오케이? 자,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조동사를 제대로 배우려면 이런 다음에 의미가 있는 조동사들을 하나하나 말해야 돼요. must, can, may, 블라블라. 그걸 다 하고 있을 겁니까? 그럴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렇게 문제가 안 나올 거예요. 너희들한테 야, 너 여기다가 may랑 같은 말로 뭘 쓸 거야? must를 바꿔서 뭘 쓸 거야? 이딴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몰라도 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정도로 모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됐죠? 그러면 다 한 것 같은데 그럼 조동사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죠. 조동사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진 않을 텐데 두 번째, 요 정도는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거 물어볼 거냐면 바로 조동사 관용 표현이에요. 조동사 관용 표현이라는 것이 뭐냐면 조동사를 이용해서 수거를 만든 거예요. 그 수거 정도는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을지라도 해석을 할 때는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조동사를 이용한 관용 표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may, well. may well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쓸 수 있어요. 기현아, may well 무슨 뜻이에요? He may well do so. 잘하다. 아니에요. well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해석할 때 이상해지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may well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럼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린다고. 그러니까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뭐뭐 할 만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뭐뭐 할 만하다. 얘는 뭐랑 동의어가 되냐면 뭐뭐 할 만하다 이런 식의 단어 있었죠. 어떤 거요? deserve. 이런 단어랑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할 만하다. 됐죠? 오케이? 또 may를 이용한 수거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 may as well. may as well 이런 것도 있어요. 재현아, may as well이 무슨 뜻이에요? 이 해석이 이상해질 수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may as well 이라고 하면 얘가 뭐랑 동의어가 되냐면 얘는 had better 동사 원형과 동의어예요. had better가 뭔 뜻이니? 그 뜻이에요. 오케이? may as well 이라고 하는 것이 had better랑 동의어인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may를 이용하는 수거 표현밖에 없나요? 아니요. 또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이거는 되게 많이 봤던 거예요. 굉장히 많이 봤던 건데 can not help can not help ing라는 형태를 쓸 수 있어요. can not help ing. 진우야, can not help ing 뭔 뜻이에요? can not help ing? 그지? 다 저렇게 생각한다고요.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help, 여기서 help라는 단어는 돕다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cannot help ing를 썼을 때 이때 help는 avoid의 뜻이에요. 특이하게도 avoid라고요. avoid는 뭐야? 회피하는 거잖아. 뭐뭇을 피할 수 없다. 뭐뭇을 피할 수 없다. 잠깐만. 이 ing라는 행위를 피할 수 없다. 무슨 뜻이야? 뭐뭐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의어가 뭡니까? 얘랑 동의어가 can, not, but 다음에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 쓰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but도 그러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 but은 except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제외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옛날에는 교과서건 뭐 영어 책에 이 두 표현이 되게 자주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EBS 교재에서도 어떤 표현이 나왔었냐면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어요.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이건 그대로 해석되죠. 이 but이 뭐니까? except니까. 투부정사를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어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may랑 can밖에 없습니까? 또 있어요. 네 번째. 네 번째로는 좀 쉬운 건데 형준아, would라는 조동사 있잖아요. would라는 조동사랑 관련해서 would like to would like to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want to랑 똑같죠. 근데 would를 이용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would rather than 이런 게 있어요. would rather than. 그럼 얘는 뭡니까? 이거 형태상으로 비교급처럼 생겼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보다는 얘가 더 낫다. would rather A than B 이렇게 써요. 여기 A, B 이렇게 하면 than B보다는 A가 더 낫다. 야, 저거보단 이게 더 낫지. 이런 거죠. 뭐뭐가 더 낫다. 이런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요 정도.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 모르면 해석이 전혀 이상해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아요. 헌데 독해를 할 땐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알아두셔야. 됐죠? 그러면 뭐 조동사는 다 끝입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얘기 해볼까요? 약간 개별적인 이야기. 실제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조동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많이 나온 녀석. 세 번째. 세 번째. would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만 할게요. would. 근데 이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오해하지 마세요. would는 will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would 하면 will의 과거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would랑 will과 would는 포함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야. will이란 조동사가 있고 would라는 조동사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would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will의 과거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지
그 포함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해됐습니까? would가 여러 가지 역할이 많잖아. 예를 들어서 would you lik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공순한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물론 would가 위례 과거도 있지만요. 그럼 would는 왜 말했습니까? would는 뭐랑 관련돼서 나올 거냐면 이 would랑 바로 요 녀석이랑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나오게 될 거거든요. would랑 used요. 그냥 would랑 used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의미가 비슷해요. 둘 다 무슨 뜻이야? 둘 다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뭐뭐 하곤 했다니까 과거의 습관이죠. 근데 과거의 습관인데 would는 불규칙적으로 뭐뭐 하곤 했다 가 되는 것이고요. used라고 한 것은 규칙적으로 뭐뭐 하곤 했다가 돼요. 실제로 이거 얘들아 그 사전 너희가 찾아보면 발음 기호 자체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used to 그렇게 읽지 않아요. 그냥 발음 기호 자체가 used예요. used. 한 단어처럼 기억하세요. 그냥 used예요. used. 오케이? used. 근데 얘가 규칙적으로 뭐뭐 하곤 했다잖아. 그러니 규칙적인 것이니까 얘는 뭘 나타낼 수도 있냐면 얘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과거의 상태. 과거의 상태.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옛날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라고 하면 there would be a tree here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나무가 있었다 없었다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과거의 상태니까 there used to be a tree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뭐뭐 하곤 했다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오케이? 지금은 아니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잠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나와요. 어떤 것이 중요하냐? 요 유스터 있잖아요. 요거 요 유스터라고 하는 것은 별표. 요 녀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요. 뭐냐? 옆으로 갈게요. 요 유스터랑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할 수 있냐? 세 가지입니다. 문장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유스터. 이렇게. 두 번째로는 be 유스터. 이렇게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단계에서는 비동사가 없느냐, 비동사가 있느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비동사가 있니? 없니로요. 그러면 비동사가 없어. 비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유스터라는 형태만 쓰면 얘는 뭐다? 얘는 조동사예요. 잠깐, 얘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조동사니까 뒤에다 뭘 써야 돼?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예요.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죠. 뭐뭐 하곤 했다. 그런데 얘가 비동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비동사 있잖아. 비동사가 있게 되면 얘는 2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두 번째로 뭘 따져야 되냐. 두 번째로는 주어를 찾으세요. 주어. 그 주어를 찾아서 주어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주어가 사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주어가 사람이면 이게 중요합니다. 주어가 사람이면 뜻이 어디에 익숙하다. 어디에 익숙하다가 돼요. 시우야, 어디에 니까 이 to는 뭐다? 여기서 to는 전치사가 되죠. to는 전치사도 있고 투부정사도 있잖아. 어디에 라는 의미가 들어가니까 전치사가 돼요. 얘가 전치사가 되다 보니까 뒤에 뭘 써야 돼? 명사를 쓰거나 아니면 ing라는 형태를 쓰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주어가 사물일 수도 있죠. 사물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be used 이렇게 되죠. be used. 이거는 수동태가 맞죠. 그죠? 여기서 be used가 되면 얘는 사용되다. 사용되다 이 뜻이죠. 사용되다. 그럼 to는 뭐겠어요?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된다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to는 뭐가 되는 겁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부정사가 되죠.
얘가 부정사가 되는 거니까 부정사가 되는 순간에 뒤에 뭘 써야 돼요? 동사의 원형이란 형태를 쓰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이 상태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딱 이 상태 그대로. 비동사가 있니 없니? 주어가 사람이니 사물이니. 이렇게요. 됐습니까? 예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예문 하나만 보여드리면 옆에다 쓸게. 예문 하나 보여드리면 첫 번째 탐이란 아이가 안 보이시죠? 탐이란 아이가 유스터, 오케이? 탐 유스터 한 다음에 take a walk 이렇게 되죠. 비동사 없죠? 없으니까 조동사, 동사 원형. 탐은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탐이란 아이가 is used 한 다음에 비동사 있습니다. 사람이야. taking a walk. 탐은 산책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this stick. 이 막대기는 is used. 사용되어집니다. to 한 다음에 take a walk. 이렇게요. 이 막대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산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케이? 진우야! 정신 차려. 뭐해 지금? 정신 차려! 됐죠?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결국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쓸 거냐? ing 쓸 거냐? 그 질문인 거예요. 질문 자체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재밌는 거 하나만 합시다. 재밌는 거 하나. 자,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아니야, 참아. 아니, 책상 바꾸면. 어? 책상 아니 소소한 거 갔다 와. 보세요. 자, 이거야. 이거야. 아니, 뭘 써야 돼? 여기서 슬립을 쓸 겁니까? 슬리핑을 쓸 겁니까? 슬리핑. 우재, 슬립 쓸 거야? 슬리핑을 쓸 거야? 여기 보세요. 프리. 슬립, 슬리핑. 슬리핑. 보세요. 여기 써있는 대로 하자면 유스터잖아. 유스터니까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슬립을 쓰라는 속임수죠. 아까부터 내가 계속 말했던 건 비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면 얘는 뭐다? 조동사다. 조동사다 얘. 조동사라서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가 동사예요. 그건 얘가 조동사가 될 리가 없어요. 왜? 그 어디에도 접속사는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됐던 거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를 생략한 문장인 거죠. 맞니? 그럼 어떻게? 이렇게 묶는 거죠.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어요. 주어는 사람이에요. 비동사가 있어요. 주어가 사람이에요. 뭘 써야 돼? ing.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우재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거 기출문제예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서 낸 거예요. 오케이? 괜히 골탕 먹이려고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얼마든지 속임수를 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내가 강조점을 주잖아. 이거 조동사다. 그래 동사 원형이야. 이거 전치사야. 그러니까 ing야. 계속 이렇게 말해주잖아.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색깔을 다르게 쓰고 있잖아. 그 색깔들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우드라는 녀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우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네 번째. 네 번째로 그러면 종종 나오는 조동사는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should예요. should.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should라고 하는 것이 shall에 대한 포함관계. shall의 과거가 should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should도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shall의 과거형인 거예요. 됐죠? 이렇게 연관 관계가 있는 거지 포함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됐죠? should, 희우야, should 했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뭐뭐 해야 된다. 우린 그 말을 이렇게 좀 바꿔서 쓸게요. should는 뭐다? should는 당위성이다. 당위성이다.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당위성. should는 당위성이라고 기억하세요. should라고 하는 것은 당위성이다. 뭔 소리냐? 우리가 보통 이 should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배웁니다. 여기에 주어가 있어요. 주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죠.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의 동사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that, 접속사를 쓴 이후에 이 뒤에다가 주어 하고 나서 should, 동사의 원형. 보통 이렇게 배워요. 그런데 야 이때 should는 생략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문법을 알려주시며 너희한테 야 그러니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의 동사를 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런 걸 요구하신다고요. 야 insist, propose, suggest, demand, order 이런 동사를 외워. 이걸 외우고 이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셨다면 별로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외우는 건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자, 우리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고민을 할 거냐면 결국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한테 내는 문제는 뭡니까? 결국 나한테 내는 문제는 결국은 여기에요. 여기다가 시제를 갖추고 있는 동사를 쓸 거냐 아니면 동사의 원형을 쓸 거냐가 문제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포인트는 어디로 잡아야 돼? 포인트는 만약에 should가 사용돼. 그러면 should는 조동사니까 동사의 원형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should가 들어가면 안 돼. should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야. 라고 하면 동사를 그냥 쓰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포인트는 뭐다? 포인트는 should를 쓸 건지 말 건지예요. 이 should라는 단어를 쓸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should를 쓰면 동사의 원형이 들어가는 거고 should를 안 쓰면 시제 일치를 시켜주면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should는 뭐냐?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죠. 얘는 사실은 당위성의 여부를 가지고 문제를 했던 거죠. 당위성의 여부. 그 당위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봤어야죠. 실제로 중요한 건. 뭔 소리냐? 이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e doctor 의사 선생님께서 suggested 의사 선생님께서 suggest 했어요. that Tom stopped smoking 이렇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나왔어. 태준아, 그럼 잘 생각해봐. 담배를 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담배를 끊는 그냥 담배를 끊었다요? 담배를 끊어야 한다요? 게다가 이 말을 누가 했어? 의사가 했어요.
그럼 의사는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다라고 말했겠어요? 난 담배를 끊어야 돼. 그럼 여기는 뭐다? 당위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여기는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지죠. 그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should인 거예요. 그런데 잠깐 한 가지만, 너희가 배우는 모든 조동사들 중에서 생략이 가능한 조동사가 should예요. 얘를 생략해버리죠. 그럼 정답은 뭐가 됩니까? 정답은 stop이 되죠. 근데 그냥 보면 되게 이상해요. 왜 he 다음에 stop? 이상하잖아. 최소한 stops가 됐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stop이 들어간다고요. should가 있으니까. 당위성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평준 됐어요? 이해돼요? 자, 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비슷한 예문이 그가 he suggested 그가 suggest를 했습니다. that the accident 그 사고가 occurs 또는 had occurred here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면 문장을 볼게요. He suggested 한 다음에 뒤를 보니까 내용을 볼게요. 사고가 발생해야만 하는 겁니까? 사고는 발생해야만 한다는 말이 맞지 않아요. 사고는 발생하지 말아야지. 사고가 발생해야만 한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위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는 뭐다? 여기서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요.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과거 시제를 썼고요. 그 과거 시제보다 이전 과거 in had occurred 라는 형태를 쓰면 맞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포인트가 어디다? 포인트는 당위성의 여부가 포인트다. 당위성이 있는가? 당위성이 없는가?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됐어요? 근데 잠깐만. 근데 참 신기하게도 나도 그랬고 너희에게 이런 문법을 가르쳐 주셨던 많은 선생님들께서 야, 주장명령 유구시간에 동사를 외워!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거 외우는 건 뻘짓입니까? 외우면 바보짓입니까? 그건 아니죠. 왜요? 이렇게 하면 되죠. 너희가 영어 지문을 읽다가 이 동사를 외워두시는 건 유의미합니다. 다만 이런 동사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동사의 원형을 쓴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마시라고. 대신에 이런 류의 동사들이 나왔을 때 너희가 해야 되는 건 이렇게 나왔으니까 고민해 보는 거죠. 당위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때 당위성이 있으면 should가 들어가니까 동사의 원형. 내용을 살펴보니까 당위성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should를 쓰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동사를 갖다 쓰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어서 어디를 기억할 것이냐.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어디를 집중적으로 볼 것이냐.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많이 됐어요? 오케이? 이거 괜찮죠? 오케이? 괜찮죠? 여기까지. 요 문법입니다. 생각보다 중요해요. 생각보다. 아시겠죠? 요 형태 있잖아요, 요거. 요 두 번째. 수능에 요거 나온 적 있어요, 수능에. 실제 수능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얘가 나왔어요. 오케이? 얘가 나왔었어요. 그때가 insisted가 나왔었는데, insisted라고 쓴 다음에 애들, insisted다. 동사의 원형. 다 틀렸어요. 실제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하세요. 어디가 중요한지를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걸 아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됐죠? 자, 됐죠? 그럼 조동사는 얼추 다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끝입니까? 마무리를 좀 하죠. 마무리. 조동사랑 관련해서 근데 여기 쭉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사실은 얘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실제로는 저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저런 보기 본 적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저 보기 중요합니다. 알겠죠? 기억하세요. 누굴 대신하는 거냐. 누굴 대신하는 거냐. 그렇게 문제가 하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종종 나오는 거. 아주 자주 나오진 않는데 종종 나오는 게 여기요. 여기. 요 정도. 됐죠? 그리고 요것도 좀 알아두시고. 뭐 다 알아는 거야? 또 하나. 저 앞에 저거랑 비슷하게 또 하나 되게 빈번하게 나오는 녀석이 있어요. 5번째. 5번째로 조동사에서 되게 빈번하게 나온 녀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조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쓸 거냐? 아니면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 라는 형태를 쓸 거냐? 오케이?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냐? 조동사 뒤에 have pp냐? 쟤는 그냥 딴 걸 갖고 와. 그거 낫지 않겠어? 계속 연주하는 것보다? 이상해요, 계속. 오늘 그 거울 보면 더 이상해요. 봐봐. 조동사 뒤에다 동사의 원형을 쓸 거냐? 조동사 뒤에 have pp 쓸 거냐? 이게 나올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잠깐 했었죠. 어떤 얘기? 영어에서 have pp가 나오면 다 옛날 얘기다. have pp가 나오면 다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은 조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쓰면 뭐다? 얘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현재 사실. 오케이?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라는 형태를 쓰면 얘는 뭐다? 이전 사건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다. 요거 기억하세요. have pp가 들어가면 전부 다 이전 사건이다. 이렇게요.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쓸 거니 조동사 뒤에 have pp 쓸 거니 이렇게. 됐죠?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요 녀석을 또 활용을 해요. 요거 조동사 have pp 요 녀석을 활용하는 표현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얘네를 활용해 주는 거. 뭐냐? 바로 must have pp 라는 형태를 쓸 거냐 아니면 should have pp 라는 형태를 쓸 거냐 이렇게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알고 있기에 아니야 must라는 단어가 있잖아. must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예요? 해야만 한다. 의무. 한 가지가 더 있죠. 기한. 추측. 강한 추측이죠. 강한 추측. 그러니 이건 뭐 물어보는 거냐? 근데 잠깐 기현아. must가 의무와 추측이잖아. 그럼 must가 의무를 나타낼 때의 동의어가 뭐예요? have to죠. 또 동의어가 need to죠. 또 동의어가 ought죠. 또 동의어가 should예요. 뭐뭐 해야 된다. 여기 있잖아요. 뭐뭐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문제 출제 자체가 must have pp를 쓸 거냐 아니면 should have pp를 쓸 거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얘네들의 문법성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따지라는 거잖아. 그럼 얘네가 딱 보기에도 의미를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좋을 수 있냐. 얘는 둘 다 되니까 양보 좀 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 must have pp는 뭐다? 이전에 have pp는 옛날 얘기입니다. 이전에 must니까 했음에 틀림없다. 결론적으로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는 했다. 이렇게 되고요. should have pp는 뭐예요? 이전에 해야만 했다 이거죠.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해서 후회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보세요. 조동사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조동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짜잘하게 막 개별적인 이야기들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큰 의미를 갖지는 않으니까 그건 빼고요.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조동사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이다. 되셨죠?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필요한 부분들은 암기하세요. 일요일에 시험 보는 건 여기까지 시험을 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무조건 시험을 볼 겁니다. 오케이? 반드시 암기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끄적여보고 써보면 기억이 날 건데, 오늘 집에 뜰 때는 뭘 먹고, 주워 먹고,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토요일 아침이니까 아침부터 수업 있을 텐데, 헐레벌떡 일어나서 학원으로 뛰어가고,
정신없이 돌다가 일요일 아침에 헐레벌떡 아침에 오잖아? 이거 못 외워요. 외울 수 있는 시간 없습니다. 오케이? 너희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2야.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이 순간에 하는 거야. 오늘 하세요,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써보시라. 오케이? 그래야 된다. 아시겠죠? 고2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근데 그 유스트에서요. 네. 뒤에 ing 붙는 것도 있고 뭐 동사원형 여기 있잖아요. 유스트 ing. 동사원도 있고. 아, 여기 ing. 동사 원형 있잖아요. 저게 그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하고 그렇네.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현이가 말했던 게 이거잖아요. 그대로. 오케이? 그거를 약간 도식화해서 뿐이에요. 됐습니까? 자, 또 질문. 조동사에서 네. 세 번째 거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건 뭐예요? 한 번만 쓴다고요. 조동사는 한 번 쓰는 거라고요. 문장에서요? 네. 그러니까 형준이가 아까 꾸벅꾸벅 졸 때 했거든요. 그 뭐냐면, 봐봐, 형준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He can solve the problem. 있었어요. 그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잖아. 근데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 네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만 하지. 그럼 의무도 들어가고 가능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He must can 동시에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얘를 바꿔 쓰는 거라고요. must be able to solve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조동사를 한 번만 써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왜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는 없으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또 다른 질문? 없죠? 교재 좀 봅시다. 자, 봅시다. 예를 좀 볼게요. 교재 잠깐 보세요. 중요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정리된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보면, should. 아무래도 should.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근데 이 should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이성, 감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요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오케이? 어디가? 여기. 어떤 거? 당위성. 이 당위성의 여부를 따져주는 문제. 그게 실제로는 더 중요해요. 됐죠? 오케이? 시우야, 네? 갔다 와. 네? 너무 경직됐다, 야. 못 볼 거를 보겠는데. 야, 너 잠깐만. 너, 그래. 그래. 쌌어? 자, 봅시다. 이렇게. 근데 여기 봐봐. 여기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밑줄 쳐놓으세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그 예외적인 경우가 뭐라는 거예요? 당위성이 없어서 should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 rest should라는 표현 나오는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거 기억납니까? rest should? 그제 무슨 뜻이에요? 나머지. 무슨 뜻이에요? 나머지. 나머지 아니에요. 넌 나머 이 새끼야. 특이하게도 요 rest라는 단어가 접속사예요. rest가 접속사입니다. 참 접속사스럽지 않게 생겼죠. 근데 rest should는 무슨 뜻이냐? 얘는 rest should 항상 이렇게 쌍을 뒤로 씁니다. rest should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좀 특이하죠? 오케이? 특이한 의미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 표현을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해석을 하다 보면 되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케이?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가서 요거 유스터. 조금 전에 기현이가 물어봤던 그거죠. 나도 필기했었고. 됐죠? 그제 동사의 원형을 쓸 것이냐 ing 쓸 것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 자, 밑에 문제 좀 볼게요.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첫 문제입니다. 첫 문제 같이 보니까 long ago in Britain 영국에서 오래전에 영국에서 people 블라블라 했는데 잠깐 여기는 특이하게도 어디? 이 뒤에 보니까 동사의 원형을 쓰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be used라는 형태를 썼더라면 비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가 사람이면 어디에 익숙해지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러려면 ing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동사의 원형 썼다고요. 그냥 뭐뭐 하곤 했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뭐 하곤 했다.
밑에 거 보죠. 밑에 거 잠깐 어디에 밑줄일까요? Medical reformer Dr. Benjamin Rush insisted 여기 밑줄 치세요. insisted라는 표현을 딱 보자마자 이거 혹시 생각해야 되죠. 이거 혹시 당위성이 필요한 건가? 당위성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 만약에 당위성이 필요하다면 이쪽으로 갈 거고요. 당위성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의학 개혁자죠. 의학을 개혁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closely to their patient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겠죠. 개혁을 하자 이거니까. 환자 이야기 귀 기울이고 반드시 그들의 불평 불만을 잘 듣자라고 해야겠죠. 오케이? 뭐뭐 해야 한다. 당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당위성이 있어요. should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should는 생략했어요. 그러니 동사의 원형을 쓰셔라.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포인트 2로 가세요. 포인트 2. 슈드 생략 안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략을 하지 않아 버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동사의 원형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죠. 오케이? 두 번째 포인트 2로 가세요. 포인트 2에 보니까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쓸 거냐,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쓸 거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뭐 조동사 have pp라고 하는 것보다 얘는 이전 사건이다. 이전 사건.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밑에 보세요. 밑에 보니까 해석에 유의해라. 해석에 유의해라는 건 must have pp. 했다 안 했다? 했다. should have pp.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됐습니까? 밑으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루트 현재예요. 네? 루트는 내가 동사의 원형이라 쓰잖아요. 동사의 원형이 루트예요. 동사의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뿌리가 되는 거니까. 됐죠? 자, 보죠. 자,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those victims of education. 그 교육의 희생자들은 should receive. 지금 받아야만 한다. should have received. 받아야만 했다. 예전에. 됐습니까? training to develop creative talents while in school. 그럼 여기서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예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찾아야 되잖아. 단서를 찾으세요. 감으로 찾지 말고 단서를 찾으세요. 어디요? 여기요. while in school. 학교 다닐 때요. 학교 다닐 때. 그럼 뭘 말해? 그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뭘 써야 돼? should have received 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겠죠. 됐습니까? 밑에 2번 볼게요. To be successful in the future. 당신이 미래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받았어야만 하는 겁니까? 지금 받아야만 한다죠. 오케이?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must choose. 이렇게요. 됐죠? 오케이? 자, 밑에 거 보세요. You must, should have listened. 그러면 당신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인지. 야, 네가 이야기를 들었었어야지. 인지를 찾는 거죠. 뒤에 보니까 When I told you to be careful. 야, 내가 조심하라고 말했을 때. 그럼 뭐가 맞습니까? 야, 내가 조심하라고 말했을 때 들었었던 것이면 틀림없다. 인지. 내가 조심해라 라고 말했을 때 들었어야만 했는지. 어떤 것이 맞아요? 둘 다 맞죠. 맞죠. 둘 다 될 수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아니, 얘가 자빠져가지고 피 질질 흘리고 있어. 야, 이 새끼야, 내 말 들었었어야지. 가 되겠지만, 얘가 위험을 피해냈어. 내 얘기 들었나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둘 다 될 수 있죠. 오케이? 근데 물론, 상황상, 문장상, 상황상 이게 더 잘 어울리긴 해요. 얘가 잘 어울리긴 하지만, 사실 둘 다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건 지문 속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 만나는 거니까 실제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오케이? 다만 그것만 기억하세요.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그런 차이를 구별하는 거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포인트 3로 가세요. 포인트 3. 자, 마지막에 나오는 포인트 3는 어떤 거냐면 저번에 우리 제일 처음에 말했던 거죠. 오케이? 비동사를 쓸 거니 조동사를 쓸 거니 그 질문하는 거죠. 비동사냐 조동사냐 그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동사의 관용 표현 나오죠. may와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may as well 뭐뭐 하는 것도 낫다. would rather 그보다는 얘가 더 낫다. can't but 이건 뭐예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었었죠.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준동사의 형태에 조심해라. 이건 뭐냐면 생각해봐. cannot help ing, cannot but 원형,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뒤에 나오는 게 달라져요.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특별히 보셔라 라고 한 거고요. 여기 can이랑 may랑 must의 의미를 구분해라. 이거는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다 알고 있어요. can은 가능, may는 추측, must는 의무. 이런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오케이? 기본적인 이야기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과제는 여기까지. 가정법 전까지요. 가정법 전까지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늘도 워크북을 드릴 거예요. 워크북 드릴 건데 마찬가지로 워크북도 그 조절을 좀 할게요. 그리고 단어도 많다고 아까 그 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조 교수님께서 그 단어량도 조절해 주실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봐봐, 보세요. 봐봐. 오늘 단어 많았다는 거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일요일에도 말했잖아. 일요일에도 말했는데 과제량도 단어도 다 조절을 했잖아요. 그때도 내가 막 화내면서 말했잖아. 배려할 건 다 배려해요. 너희가 배려 받은 건 다 배려 받잖아요. 근데 그에 따라서 너희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오케이? 의무와 책임은 뒤따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럼 너희가 요구해서 그게 관철이 됐으면 그에 상응하게 더 노력을 하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했는데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바본 거예요. 오케이? 너희 어리지 않아요. 결코 어리지 않아요. 오케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 니네 18살 되잖아. 생일 지나면 신분증 나옵니다. 좀 있으면 신분증 나오잖아. 니네 성인이야 이제. 너희의 몸뚱아리가 성인 남자랑 달라요? 똑같잖아.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 몸뚱아리만 컸다고 그러지 말고 정신적으로도 커야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건 좀 합시다. 자기가 해야 될 건 다 하세요. 이것이 다 너희가 대학 가는 거에 도움되잖아. 관련되는 거니까. 책임감 있게 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문법만 좀 하느라 독해를 많이 못했는데 독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에 해서 마무리를 좀 짓는 걸로 하고요. 차례대로 가도록 할게요. 시뮬 안 푸는 사람들 있는데 그러지 맙시다. 푸세요. 아시겠죠? 질문 여기까지. 수고들 했습니다.